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스닥 사냥을 하는 나스닥 헌터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오늘도 경제 이슈 짧게 한번 체크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당연히 CPI 지수 발표가 될 텐데요. 예상치 7.3%보다 0.2% 적은 7.1%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 때문에 장 초반에는 나스닥 100은 4% 가까이 급등 출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그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고 플러스 1.07%를 기록한 11,834에 시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장세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2개월 이상의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고 또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7.1%라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아직 절대 수치로만 보면 환호할 수가 없는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5에서 3.5% 사이에 있어야 할 수치들이 1981년 이후로 40년 만에 7%대를 기록하는 거니까 시장과 연준의 이런 반응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또 코앞에 있는 그 FOMC 금리 결정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잘 들어봐야겠지만 아마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비둘기적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리 급등으로 이제 겨우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미리 급등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율을 진정시키는 데는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지만 제가 아마 파월이라도 그렇게 비둘기적 발언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조대로 가면 짧게는 수개월 내, 길게는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조금은 태연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코앞에 남아있는 빅 이슈들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은 이쯤으로 또 줄이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 나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 영상을 찍을 때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용들은요. 청기누설 시리즈 재생 목록에 제가 따로 조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황이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TQQQ만의 특징들의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거기다가 따로 등재를 많이 합니다. 그 이해가 또 한 개 들으시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청기누설 시리즈만은 한번 다 반복해서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자 매매 취향이 또 다 다르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TQQQ 매매에서는 들어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때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선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했다면 시작했다 하면 다 여기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샀으면 또 팔아야 하나 팔지 말아야 하나 사면 얼마나 사야 하며 팔면 또 얼마나 팔아야 하나 라는 이런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연속에서 얼마만큼의 가성비 좋은 선택을 모아가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러면 그 가성비라는 것을 우리 TQQQ, 곧 지수의 매매에서는 시간으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는 의미는 나중에 차후에 상승을 하면 나의 평단가 혹은 목표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달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겠죠. 근데 이 조금 더라는 말을 제가 공개해드린 도표를 이용하면 추가 매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시간으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점 대비 종가 도달 배수 도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도표에 따라 제가 공개하는 예시 금액과 비중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가 서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억 시드로 예시를 들고 있죠. 이 예시를 기준으로 현금 보유 물량에 대한 참고 공지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 제 TQ 보유 물량을 인증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분명히 1편의 끝에서 공유를 드렸었고 이번 영상에서도 공유를 드리겠지만 저는 하락장에서 107선 돌파 외에 별다른 매도나 매수의 움직임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공지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그걸 계속 공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나와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시에 들었던 최초 1억 원 시드로 예시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TQ 91달러 최악의 시점에 저희가 40% 금액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현금은 60% 6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청기 누설에 말씀드렸던 107일선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다는 기준과 하락장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금액을 결정할 때도 청기 누설 4편에 말씀드렸던 매수 금액 산출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고 오차 없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초 장기 보유 물량 매수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40% 비중을 매수하게 되어 있죠. 매수일은 2021년 11월 22일이고요. TQ 가격은 91달러입니다. 그 최초 환율이 1185원으로 되고요. 4천만원 환산 33,755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91달러에 소진을 하게 되면 매수 물량이 370개가 됩니다. TQ 최초 매수 물량 370개고요. 그 다음 현금 비중 아직 6천만원 남아있는 그 상태로 예시를 듭니다. 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하락장이 2022년 4월 7일날 107일선이 200일선을 하향 돌파하게 됩니다. 이제 하락장이 온 거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매수 시점 캔들이 107일선을 돌파합니다. 그게 2022년 7월 29일이 됩니다. 이 시점에 지수는 고점 대비 약 23%를 하락한 지점이고 나스닥 70% 대응 확대 개수에 대한 부분은 청기누설 2편 매수 비중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확대 개수 1.43을 곱해주면 32.89%가 도출됩니다. 거기서 TQ 추가 매수 발생 시점 이전 최저 종가 하락률입니다. 7월 29일 날 이전에 6월 16일 날 21.86달러가 TQ의 최저 종가거든요. 이 최저 종가의 하락률 76%를 곱해주면 24.99%가 나옵니다. 자, 24.299%를 6천만원 현금 비중에 24.99%를 해주면요. 1,499만 4천원이 나옵니다. 이게 추가 매수 금액이 도출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 TQQQ 가격 33.36달러를 매수했을 때 450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 기존 물량 370개 더하기 1차 추가 물량 450개를 하면요. 820개가 됩니다. 820개가 되고 평단가는 59.39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1차 추가 물량을 소진하고 난 후에 현금은 4,500만원, 약 45%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저점 21.86달러 대비 본전 개수는 2.71배가 됩니다. 21.86달러에서 2.71배가 오르면 59.36달러가 된다는 말이죠. 과거 하락장 평균의 3배수는 7개월이었던 걸 감안하면 약 6개월에서 7개월 내에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 본전가에 도달할 수 있는 기대를 해봤겠지만 9월 23일 날 이 21.86달러를 깨고 추가 하락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자, 2차 추가 매수 시점을 기다리면서 다른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다가 11월 3일 17.15달러의 최저 종가 이후에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저희가 지났던 12월 2일 2차 107일선 캔들 돌파가 나오게 되죠. 이 시점에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약 29.5% 구간이었고 이 2차 매수 시점도 같이 나스닥 하락률 곱하기 확대 개수 1.43을 해주면요 42.18%가 도출돼 나옵니다. 이 42.18%에 우리 최초 TQ 매수가 대비 최저 종가 17.15달러를 해주면은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1%가 됩니다. 이 81%를 곱해주면 총 매수 소진 비중이 42.18%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1차 추가 매수 금액을 차감하면 추가 매수 금액 549만원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 금액만큼 12월 2일 가격 TQ 23.56달러를 사주면 TQ 180개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고 총 수량은 최초 물량과 1차 추가 매수 물량 그리고 2차 매수 물량의 합산은 정확하게 1000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단가는 52.91달러가 되고 보유 현금은 약 3,950만원이 되고 총 자산 대비 39.5%가 총 보유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저점 11월 3일 최저종가 17.15달러 대비 약 본전가까지
3.08배에 도달하면 본전가에 도달하고 이 3.08배는 과거 하락장 최저종가 대비 약 평균 7개월 정도 후에 도달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전 영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 금액 산정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충동적으로 1000만원의 추가 매수를 더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평단가인 52.91달러에서 44.91달러로 내려가게 되고 본전가 도달 배수는 2.61배가 돼서 매수 전 3.08배에 비해서 약 0.47배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현금 비중의 16%, 1000만원, 16%를 소진하고 상승장 진입 시에 본전가까지 약 35일 정도를 먼저 도달하겠지만 추가 하락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이 1000만원은 지수 방어 약 12% 이상을 책임질 자금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처음에 언급한 주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가성비 높은 선택의 누적값이 주식의 승패를 가른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판단은 각자가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선택으로는 현재 이 시점에서 1000만원 추가 매수는 절대 가성비 높은 현금 소진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추가 하락 지수 마이너스 12% 대비와 상승장 진입 시 35일을 먼저 본전가에 도달을 하겠다고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35일을 더 기다리고 12% 대응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고 산수지만 숫자가 조금 나와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영상은 꼭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TQQ를 매매하시더라도 본인이 과매수 상태는 아닌지 꼭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도 인내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저 우거진 나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TQQQ 보유 현황 6개의 계좌 4,575개를 인증하고 예시 현금 비중 공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된 투자를 기원합니다. 성투!